우선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우선 재국민투표. 네. 재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재외국민투표라는 이름에서 보듯이요, 한국에 있지 않고 지금 외국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베이징 현지 시간 6시 44분이니까요.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에는 1시간 16분부터 바로 투표가 시작되는, 아마 한국 본국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되는 그 선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요, 무려 116개국에 204곳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그리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모두 국외 부재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또 넓은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곳곳마다 투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공간으로 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거리가 소요된다.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있는 베이징,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왕징의 경우는 차량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게 되긴 하지만요. 멀리서 정말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편하게 주변 가실 수 있는 저희 국민들, 본국의 국민들께서는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례 없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재외국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투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냥 답변이 줄줄줄 폭포수처럼. 제가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거 맞죠?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답변이 폭포수까지 쏟아지시고 잘 이해도 됐습니다. 이게 근데 그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보통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뭐 교민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여행 가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네. 마침 국내에 없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야.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고 등록을 하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디테일을 짚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해 재선거가 있습니다만 중국을 제가 딱 찍어서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신청률을 훨씬 웃돌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14.88%. 이 중국에서 이번 대선에 특히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보면요, 가장 많은 그 선거인 수가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65만 명, 일본이 40만 명, 그리고 중국은 29만 명, 30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다른 곳 대비해서 높은 14.88%를 기록했고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숫자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에 진행되는 선거라는 것이 한국 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열기가 높겠지만 이전보다 사실 이번에는 3분의 1 이상 짧게 20여일밖에 재외국민 선거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간 이슈가 떠오른 것과 아마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 후에 중국의 보복으로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제중 교민이기 때문에 나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듯합니다. 그렇군요. 사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국의 교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한숨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영향을 미칠 선거라고 파악하고 있다. 교민들은. 그건 이해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절대 안 된다 하는 후보는 이제 심상정 후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중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갈립니까? 맞습니다. 당장 보자면요. 예. 아무래도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날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중국 무역, 판매, 유통 모두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정말 저부터도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사드가 배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번에 사드 배치를 안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됐을 경우 향후에 우리가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외국에서 이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입김을 상당히 받는 나라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정도이지만 다음에 또 그 나라의 국익에 해당하는 저촉이 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상대가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우려도 사실되긴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있는 교민들 많은 분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찬성 반대 많이 갈리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금 살기 어렵다, 당장 사업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말 사드 배치 철회의 생각도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반대로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에 물음표가 달려있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군요. 사드 문제 가지고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연결했을 때는 일단 그 문제가 당장 본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대체로 반대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정했는데 중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가버리면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자존심의 문제로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군요. 교민들이 점점. 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 요번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움직이려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한 정책을 통해서 또 움직이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 사드가 꼭 배치되건 안 되건 이 교민들의 생각은 한반도에 정확한 정책이 우리 외교 정책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나라에도 중심점을 갖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말 옳은 생각 혹은 정확하고 좀 확실한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듯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것을 직분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외교에 대해서 큰 틀에 넓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 보장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면 다들 이제 애국자 된다고 하는데 저도 나가서 만나보면 애국자가 되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방금 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걱정할 얘기거든요. 외교부가 걱정할 수준의 논인데 교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예.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아마 깊은 생각들을 덜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이 정책이 내가 지금 내 생활에 내 비즈니스에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기를 넘어선 정도의 고민, 외교부에서 할 걱정을 지금 교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신 좀 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20, 30대도 유학생으로 중국에 많이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교 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학생들의 이 투표 참여 율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상황은? 이전에는 사실은 좀 관심이 저조한 편이 많았고요. 어떤 TV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좀 시청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투표 독려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 왕징 지역은,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있는 곳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까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큰 차량을 임대를 해서 같이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발적인 투표 독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고요. 사실은 이번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부터 시작된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투표 동료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TV 토론들도 다들 보시나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터넷에 접속해서요. 뭐 다시 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생방송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V 토론을 보고 나서 교민들끼리 따로 교민들 커뮤니티나 교민들 모임에서 토론에 대한 품평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다, 1, 2, 3등을 매기시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 없는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은 좀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전 세계 마찬가지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우선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우선 재국민 투표. 네. 재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재외 국민 투표라는 이름에서 보듯이요, 한국에 있지 않고 지금 외국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베이징 현지 시간 6시 44분이니까요.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에는 1시간 16분부터 바로 투표가 시작되는, 제가 있는 베이징,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왕징의 경우는 차량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게 되긴 하지만요. 멀리서 정말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편하게 주변 가실 수 있는 저희 국민들, 본국의 국민들께서는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례 없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재외국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투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냥 답변이 줄줄줄 폭포수처럼. 제가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거 맞죠?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답변이 폭포수까지 쏟아지시고 잘 이해도 됐습니다. 이게 근데 그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보통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교민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여행 가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네. 마침 국내에 없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야.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고 등록을 하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디테일을 짚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해외 재선거가 있습니다만 중국을 제가 딱 찍어서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신청률을 훨씬 웃돌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14.88%. 이 중국에서 이번 대선에 특히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보면요, 가장 많은 선거인 수가 있는 곳은 아마 한국 본국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되는 선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요, 무려 116개국에 204곳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그리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모두 국외 부재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또 넓은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곳곳마다 투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공간으로 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거리가 소요된다.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국입니다. 그렇죠. 65만 명, 일본이 40만 명, 그리고 중국은 29만 명, 30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다른 곳 대비해서 높은 14.88%를 기록했고,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숫자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에 진행되는 선거라는 것이 한국 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열기가 높겠지만, 이전보다 사실 이번에는 3분의 1 이상 짧게 20여일밖에 재외국민 선거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간 이슈가 떠오른 것과 아마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 후에 중국의 보복으로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